다시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너네가 뭘 상상하면 되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라고 하는 형태로 유전 물질을 전달받은 덕에 그 유전 정보에 따라 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 합성이 무사히 되면 그로 인해 나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잘 분비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내 몸 안의 적혈구에서는 헤모글로빈이 무사히 잘 작용을 해서 산소 운반을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단백질들을 합성하고 아니면 뭐 물질을 분해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과정은 나에게 유전 정보가 잘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잘 활용이 됐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야. 뭐 유전 정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혈액형이 결정이 되면 그 혈액형에 따라서 적혈구의 응집원의 종류가 달라진다든지. 선생님은 혀의 모양이 수평형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U자형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난 혀말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절로 말려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나는 뭐한 사람이 되니까 혀 모양이 수평형인 사람이고 누군가는 U자형인 사람이야. 그럼 혀 모양을 결정하는 건 혀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할 건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유전 정보가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야? 혀말기를 못하는 혀 모양이 수평형인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너는 혈액형이 뭐야? 너는 이마가 일자형이야? M자형이야? 너는 RH 플러스형이야? 마이너스형이야? 너는 손가락이 5개야? 6개야? 그죠? 기타 등등 이 모든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는 어디에 담겨 있냐요? DNA에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거 배웠어요. DNA에 인산, 당, 염기 중에 뭐로? 염기의 종류와 배열 순서로 담겨 있다. 다르게 말하면 쭉 DNA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구간에 염기의 배열 순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혈액형을 알려주는 정보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혀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정보야. 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선생님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생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정보야.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다르게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는 DNA의 어느 구간, 그치? 일부분에 있고, 그 일부분을 앞으로 뭐라고 부릅시다. 유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는 도대체 어디에 담겨있냐? DNA에. 근데 그 DNA는 어디 들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모든 세포의 핵 속에 염색체에 들어있답니다. 자, 이건 참고사항으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세포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죠? 이 핵 속에 우리가 뭐가 풀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염색사가 풀어져 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순간이 되면 이 세포 안에 있던 핵을 둘러싸고 있던 핵막이 사라지고 그 핵 속에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응축하여 이 풀어져 있던 애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모여 막 뭉축해갖고 자,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요 라고 배워요. 그죠?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요. 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배웠었던 옛날 옛적에 염색체라고 배웠어요. 즉 평상시의 세포에는 염색체를 볼 수 없고요. 평생체는 이 상태거든.
그럼 언제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하여 염색체가 나타나냐? 이 세포가 뭐 해야 할 때? 세포 분열을 해야 할 때. 세포 분열을, 뭐 생식세포 분열이어도 좋고 상처가 나서 거기를 메우려고 재생하는 의미로의 세포 분열이어도 좋고 키가 크고 살이 찌는 생장으로서의 세포 분열이어도 좋은데 뭐가 됐든 세포가 분열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핵을 둘러싸고 있던 핵막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있던 염색사가 응축하여 막대 모양의 구조물인 염색체를 만듭니다. 참고로 사람의 경우는 이 염색체가 몇 개라고 배우셨어요? 46개라고 배우셨어요. 그죠? 남자의 경우는 44 플러스 XY. 여자의 경우는 44 플러스 XX라고 배우셨습니다. 뭐 다른 동물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염색체를 볼 수 있고요. 저 염색체 안에 DNA가 들었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염색체를 다시, 자, 그럼 염색체가 이렇게 원래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거죠.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 반쪽을 염색 분체라 그러고, 이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요 지점을 동원체라고 불러요. 너네는 아마 이 그림이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요 그림 많이 익숙할 텐데 실제로 이렇게 염색사가 응축을 해서 만든 구조물인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었어 내가. 그럼 요 풀어 헤치였으니까 얘는 염색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색사의 일부 구간을 확대를 합니다. 확대. 그래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사이를 무슨 실 같은 게 이렇게 확 다 감고 있어 이걸. 자, 요 부분을 확대했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지금. 그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염색체 안에는 이 동글동글한 동글뱅이들이 있어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애야. 우리가 히스톤이라는 말은 몰라도 그냥 단백질이라고만 아셔도 좋아요. 단백질이고. 그리고 그 단백질을 노란 선이 막 감고 있잖아요. 저 노란 선이 바로 뭐냐면 DNA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막 감고 있고요. 그것 자체가 염색사예요. 그리고 그 염색사가 응축하여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 DNA를 다시 또 확대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얘가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어야 되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 한 가닥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였어.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단위체. 그래서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래서 DNA의 경우는 여기 당이 무슨 당? 디옥시리보스. DNA의 경우는 여기 염기가 뭐가 있다고?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이중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꼬여 있을 때 서로 안쪽으로 아데닌 앞에는 꼭 티아민이, 사이토신 앞에는 꼭 구아닌이 이런 식의 상부적 결합을 하면서 꼬여 있다고 우리가 배우죠. 그러면 도대체 유전자는 어딜 말하는 거냐? 유전자는 염색체 안에 히스톤 단백질에 엮여 있는 DNA 중의 일부 구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유전자? 혈액형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유전자? 혀 모양 유전자. 뭐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는 DNA에 담겨 있는데 DNA에 정보가 한 가지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구간별로 여러 개의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에 따라 요 구간은 DNA의 일부분, 어느 부분, 요 부분은 뭐 한 거다? 어떤 유전자. 이런 식으로 46개밖에 안 되는 염색체 안에다가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으려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우리한테 오늘 중요한 건 어디다? 여기다. DNA의 어느 구간이 바로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제일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와도 좋고요. 아니면 작은 데서 큰 데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DNA의 일부 구간이 유전자이고 그 많은 유전자들이 모여서 DNA가 된 것이며 DNA는 히스톤 단백질에 엉겨붙어서 뭐가 됐습니다? 염색사가 되었고 그 염색사는 평상시에는 핵 속에 그냥 퍼져 있었는데 세포 분열할 시기가 되면 응축하여 염색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지금 염색체를 그려놓고 요 기억 안에는 DNA가 있어요 하면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기억이라는 염색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해도 맞는 말이 되셔야 되고 히스톤 단백질.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염색체에 대한 질문인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유전 정보가 결국 유전 정보가 어디 있는 거래? DNA의 어느 부분에 있는 거래. 그럼 그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DNA의 정보는 그저 염기의 종류 배열 순서였을 뿐이야. 뭐 예를 들면 여기 요 1번 유전자에 뭐가 이 염기의 배열 순서 아데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또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랬다 치자. 그럼 그냥 이 염기의 배열 순서가 정보라는 뜻이야. 그럼 저 정보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정보에 의해서 실제로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뭐 할 수 있는 거다? 어떤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흘러가서 결국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 지금 뭘로 비유를 하셨냐면요. 멜라닌 색소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피부색이라는 형질을 살펴보는 거야. 피부색이라는 형질을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유전자를 가졌는데 어떤 유전자를 가졌냐면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 유전자를 이제 가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유전자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은 이 효소를 많이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야. 많이 만드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효소가 충분히 만들어지다 보니 멜라닌 색소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멜라닌 색소 합성 유전자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 적게 만들게 쓰여져 있다, 만약에. 그러면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면 멜라닌 색소도 적게 만들어져서 뭐 하게 되는 거다?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DNA잖아, 그지? 근데 그 DNA에 의해서 결국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냐,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되고 하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이 되고 O형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형질의 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일 뿐이었던 게 그 정보에 맞는 단백질이 무사히 합성이 되었을 때 어떤 형질이 잘 발현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과연 그저 염기의 배열 순서뿐이었던 DNA로부터 어떻게 진짜로 정말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살펴봤더니 어떠한 규칙을 찾으셨냐면 생명 중심 원리라 하여
자, 상세하게 할 건데 생명 중심 원리라 하여. 지금 저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하거든요. DNA에 정보가 쓰여 있었는데 그 정보가 RNA엔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RNA가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정말로 실제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런 흐름을 거치거든요. 이거 더 상세히 할 거야. 그래서 DNA에서 RNA로 정보가 넘어오는 상황을 우리가 전사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얻은 정보, RNA가 가져온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번역이라 해요. 그래서 전사가 번역이 도대체 뭔지 정확히 할 건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이 DNA에서 RNA로 정보가 넘어오고 RNA에서 실제로 단백질이 이 과정이 다세포 생물이고 고등생물인 사람이든 고작 단세포이면서 심지어 핵도 없어 얘는 세포질에 그냥 유전물질이 막 풀어져 있는 정도로 하등한 생물인 단세포 원핵 생물인 세균이든 이건 똑같아. 아주 구조가 복잡해진 사람이든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진 단세포 생물이든 뭐든 내부에서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방식은 모두 동일하다야. 그게 생명 중심 원리예요. 사람이든 세균이든 곰팡이든 뭐 지렁이든 그죠? 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 요걸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DNA로부터 RNA로, RNA로부터 실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근차근히 해야 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정보 흐름의 과정. 선생님 맨날 내가 어린이들한테 얘를 뭘로 들어주냐면 얘가 침샘세포야.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입 안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입 안에 상피세포에 음식물이 닿는다? 그럼 그게 피부 표면에 상피세포 피부에 닿는 걸 자극으로 해서 연수라는 데서 음식물이 들어왔잖아. 침샘세포야. 침을 즉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들어 갖고 입속으로 분비해. 그래서 입에서 녹말 소화되게. 요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명령을 받은 침샘세포에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밀레이스도 효소니까 단백질이잖아. 그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어떻게 만드냐? 참고로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은 어디예요? 라이보솜이에요. 그죠? 여기가 라이보솜이야. 그리고 저 라이보솜에서 아밀레이스를 무사히 만들려면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미노산을 와서 붙여야 돼. 1번 아미노산 그 뒤에 가면 나와. 뭐 발린을 먼저 놓고 아르지닌을 다음에 놓고 그 다음 한 번 더 발린 오고 그 다음은 뭐 트립토판 오고 막 이렇게 막 아미노산들을 막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결합을 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 이거 잘못 붙이면 아밀레이스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녹말을 소화를 못해요. 그럼 나는 녹말은 먹어봐야 소화 못 시키고 흡수 하나도 못하는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라이보솜에서 무사히 아밀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밀레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 있냐? 참고로 핵 속에 DNA한테 있어요. 핵 속에 DNA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DNA한테 정보를 가지고 와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DNA에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내가 아까 그랬냐? DNA는요, 염기의 종류와 배열 순서로 정보가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산이랑 그 당은 안 그릴게요. 그냥 염기만 쭉 쓰겠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이따 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1번 가닥이면 맞은편에 가닥이 하나 더 있잖아, DNA는. 맞은편에 한 가닥을 더 불러볼까? 아데닌 앞에 뭐 있어야 돼? 티아민. 아데닌, 티아민,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티만, 아데닌, 구아닌, 구아닌, 이렇게 있겠지? 이거 해야 된다잉? 그죠?
자, 이렇게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필은 왜 여기 지금 줄줄이 막 잔뜩 있을 텐데 만약에 침샘세포에서 아밀레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신기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전자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아밀레이스 만드는 방법 써 있는 유전자 구간이 벌어져요. 지가 알아서 벌어져. 그럼 그 벌어진 데를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 구간만. 그 벌어진 사이를 누가 들어가냐면 밖에서 이 핵에는 핵공이라고 틈이 있거든요. 그 틈을 따라서 이렇게 RNA가 이렇게 쓱 들어가요. 그래서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DNA로부터 RNA가 정보를 가지고 RNA로 정보가 넘어와요. 자, 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전사라고 한다고.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DNA가 라이보솜한테 와서 정보를 갖다 주면 되지. 굳이 왜 RNA가 가서 정보를 고이 받아다가 가지고 가냐? DNA는 거기 가만히 있고. 이유가 뭐야? DNA는 원본이야, 원본. 간단히 말하면. 그 원본이 찢어지고 소실되면 나는 평생 아밀레이스 못 만드는 거예요. 그죠? 원본은 저 안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안 해. 그냥 놔둬. 그러면 RNA가 가서 뭐 해주는 거야? 정보를 잘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DNA, RNA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 DNA는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어서 정보를 저장하기에 용이하고 RNA는 단일 가닥이라서, 그죠? 한 가닥이라서 이 사이를 찍 들어가면 바로 상부적 결합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정보를 꺼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가닥을 기준으로 정보를 꺼내올까요? 실은 주형 가닥이 있는데 통합교과에 나오지 않으므로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래쪽 가닥을 전사시켜 볼게요. 자, 밑에 걸 전사를 시키는 거야. 티아민 앞에는 원래 뭐가 와야 되죠? 아데닌이 와야죠. 자, 아데닌 앞에는 뭐가 와야 되죠? 티아민이 와야 되는데 아데닌, 티아민이 없어요. 뭐 하셔야 돼요? 유라시를 하셔야죠. 그죠? 자, 티아민 앞에 다시 아데닌. 구아닌 앞에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오는 거야. 요렇게 DNA의 정보가 RNA로 넘어온다. 참고로 여기 DNA의 염기 배열 순서를 코드라고 해요. 암호잖아, 코드. 그리고 그 정보가 RNA한테 넘어왔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코돈표라고 있어요. 코돈표. 그 표에 보면 AU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CG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RNA가 정보를 꺼내와서 이제 어떡하냐? 다시 핵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라이보솜한테 갑니다. 에이? 여기다 쓸까?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실제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순서를 잘못했구나.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고 어디서 일어나요? 라이보솜에서 일어나요. 그죠? 자, 그리자면 이렇게 그래요. 라이보솜이 방이 2칸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방이 2칸이 있대, 라이보솜 안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전사해온 RNA가 요 위에 이렇게 AUA, CGC, CAU, CCG 이렇게 줄을 선다? 실은 이 RNA를 정확히 말하면 mRNA라 그래요. 메신저 RNA라 그래서 mRNA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라이보솜한테 딱 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AU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어디에 있냐면 세포질에 있어요. 내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했어. 고기 먹어서 섭취했어.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들이 막 떠 있거든? 그러면 AU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라이보솜한테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오는 놈도 RNA야. tRNA라고 하는데 tRNA라는 애가
AUA야? 그러면 그거는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거든? 내가 갖다 줄게. 그리고 이제 세포질에서 가져다 여기다 갖다 줘요. 그리고 CG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도 있겠지, 그럼? 그럼 그걸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를 뭐 해주는 거야? 결합시켜주는 데가 라이보솜이에요. 결합시켜주는 곳. 무슨 결합을 해야 될까? 펩타이드 결합해야지. 단백질이니까. 그죠? 펩타이드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다 같이 계단이란다. 칸 하나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다음 칸으로. 그럼 여기 칸이 비잖아? 그럼 뒷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CA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또 tRNA가 갖다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뒤에다 계속 펩타이드를 붙이는 거야. 아미노산을 계속 펩타이드 결합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필요한 친구들을 모두 다 결합을 하면 그럼 아미노산 됐어요. 폴리. 그죠? 폴리펩타이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가 소포체를 따라 어디 가서 골지체에 가가지고 숙성이 이상하다. 성숙한 다음에 골지소낭에 예쁘게 싸서 어떻게 된다? 세포 밖으로 분비. 내가 지금 침샘세포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아밀레이스 만들어서 그 아밀레이스를 입 밖으로 분비. 그러면 입에서 아밀레이스랑 녹말이 만나갖고 뭐한다? 분해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우리는 mRNA, tRNA까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해줬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솔직히. 그냥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주니? 누가 갖다 줘야지. 그렇지 않니? 단백질이 뭐 눈 달려서 올 것도 아니고 뭘 갖다 줘야지 하지. 그래서 그거 갖다 주는 애들이야. 그래서 mRNA는 DNA로부터 정보를 얻어오는 애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맞춰서 아미노산을 딱딱딱 갖다 주는 것은 tRNA이고, 그렇게 아미노산을 갖다 주는 장소가 라이보솜이고, 그 라이보솜에서 이 정보에 맞게 실제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야? 번역이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무사히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아밀레이스가 무사히 만들어져서 뭐 하는 사람 되는 거야? 녹말을 잘 분해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우리 몸에 유전 정보가 흐른다. 근데 그것이 나든 세균이든, 그죠? 지금 선생님 손에도 세균이 엄청 묻어 있겠죠? 이 작은 세균이든 이렇게 큰 사람이든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방식은 뭐하다?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생명 중심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한 가지만 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포인트냐면, 지금 여기를 잘 읽어보면 선생님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AUA는 아미노산 세모를 지정해 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자, 사람 몸에는요, 필수로 필요한 아미노산이 26개인가? 뭐 20여 가지가 넘는데요. 20여 가지가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음식물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필수로 아미노산 20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아미노산들을 잘 붙여서 아밀레이스도 만들고, 잘 붙여서 헤모글로빈도 만들고, 잘 붙여서 뭐 멜라닌도 만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로 꼭 필요한 거. 그게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몸 안에서 요 과정이 벌어지는 거야. 저 필수 아미노산이 여기 동동동동 떠 있겠지, 세포질에. 그러면 그거를 잘 가지고 와서 잘 붙이며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여기 암호가 써 있을 때, 그지? 여기 DNA에 암호가 쓰여져 있을 때, 이 암호는 결국 뭘 지정해주고 싶은 거야?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뭐 발린을 지정하고, 그죠? 티아민이라는 염기는 트립토판을 지정하고, 이렇게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서 아미노산들의 결합을 이루고 싶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염기 한 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면, 염기가 총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몇 개밖에 안 돼요? 결국 4개밖에 지정을 못 해요. 그죠? 하나를 지정을 하면 4가지밖에 지정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럼 염기 2개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도록 하면 조합이 도대체 몇 가지가 나오냐? 그죠? 몇 가지가 나와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염기 2개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 너네 이런 거 경우의 수 배우지. 카드 2장 뽑을 건데 카드 2장을 뽑아서 그 2자리의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이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야. A, T, C, G. 그럼 4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총 몇 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16개. 그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아미노산 16개밖에 지정을 못해. 내가 20개를 넘게 지정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한 것처럼 그래서 염기 몇 개가?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방식의 암호를 사용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A, U, A, 뭐 T, A, T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개가 하나를 지정하면 총 몇 개의 조합이 나오는 거야? 카드 3개 만드는 거야. 그 한 장당 4개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4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20여 가지가 조금 넘는 아미노산을 64가지의 조합으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암호가 쓰여져 있어.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네?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래야 20여 가지가 넘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합은 64가지인데 지정해야 되는 건 20개 조금 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거기 볼래요? 우리 한 장만 넘겨보세요. 책에 한 장만 넘겨보시면 중간에 코돈표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전사한 다음이야. DNA에 있는 거 아니고 DNA에서 RNA로 전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했을 때 보면 봐봐. 여기 류신만 해도 CUU, CUC, CUA, CUG 어떤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4가지의 조합이 뭐 류신 하나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기는 반드시 몇 개가? 3개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줘야 20여 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염기 조합이라든지 트리플렛 코드라든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